자, 탈신경근 전기 자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한글 이름하고 영어 이름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이 좀 달라요. 보통 탈신경근이라고 얘기하자면 영어로 표현하면 denervated muscle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자면 여러분들 거기 19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영어로 EST 또는 EMS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한글로는 탈신경근 전기 자극이라는 한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EST라고 하는 거 영어 이름을 살펴보자면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자극 주는 치료니까 어떻게 따지자면 저주파든 중주파든 모두 다 포함되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논문들 이렇게 살펴보자면 EST라고 해가지고 꼭 탈신경근으로 쓰지 않고 그냥 뭐 텐스도 EST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버리거든요. 이게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제도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또 헷갈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 이름이나 치료법 이름은 EST, EMS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전류의 형태는 단속 직류 전류 아니면은 느린 정연파 전류 이렇게 해서 전류의 이름은 IDC 이거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옵니다. IDC, SSC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탈신경근 환자 치료를 가능한 치료법 혹은 치료 기기를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문제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섞여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암기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탈신경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신경근이 뭔지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환자한테 치료하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우리 교재에는 좀 빈약해요. 매개 변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를 곳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신경근이 되는 거는 결국은 신경이 사라지는 거. 우리 앞에서 뭐 이렇게 전기 진단 공부했을 때 신경의 변성 그리고 탈신경근이 되고 나서 근육의 변성 뭐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해 봤었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오른손에 해당되는 데가 세나 부분, 우리 엄지의 이 부분을 세나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아트로피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아트로피가 왔느냐? 메디안 널브의 손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카팔 터널 신드롬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손목이 아파요라고 해서 손목에다 인자 치료하고 운동 치료해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 이게 단순히 물리치료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렵겠다. 좀 중하게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겠다라고 판단 내릴 때,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권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트로피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서 양손을 비교했는데 메디안 널브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는 부분에 세나의 아트로피가 왔으면 이거는 좀 중하게 이렇게 시비어한 상태구나라고 판단내서 관리를 좀 다른 쪽으로 단순히 페인 컨트롤 말고 근력 강화나 탈신경근 치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 이런 탈신경근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인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4학년이 돼서 질환별 물리치료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근골격계 질환 중에 탈신경근, 신경손상의 원인이라고 다양한 얘기들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왜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하려고 적었으니까 이건 뭐 암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4학년 돼서 외우면 더 자세히 외워야 됩니다. 탈신경근 될 때는 당연히 말초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에 병이 생겨도 탈신경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죄임신경경증이라는 게 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상태, 포착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카팔 터널 신드롬에 해당이 됩니다. 메디안 널브가 눌려가지고 그리고 척수 앞불 세포, 안테리어 혼셀이 다치는, 없어지는 질병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일 때 마찬가지 탈신경근이 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뭐 이중 진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놓고 보자면 신경이 있을 때 신경 자체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핵이 다치는 경우, 질병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경이 안 다치고 그냥 눌리는 것도 해당이 된다. 생각보다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디스크 환자가 왔다. 근데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라디에이팅 페인을 호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탈식연근에 해당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판단 내려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디스크는 무조건 그냥 페인 컨트롤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슬의 아트로피 유무를 꼭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탈식연근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거든요. 근육의 구조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대분류 밑에 여러 가지 소분류가 나옵니다. 밑에 쭉 나오면 이렇게 근육의 구조 변화처럼 정도 나타나는 1, 2, 3, 4, 5, 6, 한 6개, 7개 정도 되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고 참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탈식연근이 되면 근육의 구조가 바뀝니다. 당연히 근육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은 신경이 없어졌으니까 운동 단위가 상실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 섬유 형태가 근육 근섬유가 바뀌게 되는데 해기중앙 부위로 간질 조직의 증식, 근육 형질의 위축,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읽었는데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입니다. 잘 살펴보자면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은 정상 지배근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있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탈식연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근육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안에 이제 빨간색 보이는 부분은 우리는 근형질, 근육의 실제 조직이라고 해서 근형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형질 안에는 누구들이 있냐면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육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 면에 까만색 좀 이렇게 진한 점들이 보이잖아요. 이 진한 점들이 핵입니다. 근육 세포의 핵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정상 지배 근육 세포 하나가 있을 때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근형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이에 보면 하얗게 이런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사이 간자를 써서 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근형질이 탈식연근이 되고 나면 작아지죠. 그럼 형질은 작아졌습니다.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는 작아진 거죠. 그런데 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라보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가운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핵이 바깥쪽에 있다가 근형질이 작아지면 안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모양으로 보자면. 그래서 핵이 중앙 부위로 이동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형질이 작아졌으니까 사이에 있는 이런 간질들은 많아졌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식연근이 되면 핵이 중앙 부위로 이동한다. 이거 뭔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간질 조직이 많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근육 형질의 위축이 나타난다. 이것도 알겠고요. 작아진다.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가 감소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비가 된다라는 건데 탈식연근 되면 마비되는 거 우리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마비 오케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마비 오케이 느낌이 없어진다 둔해진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자율신경성 운동마비도 같이 와요. 탈식연근이 말초신경에 보면 자율신경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성 운동마비가 나타나면 혈관이나 피부가 변화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탈식연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혈관이나 피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갛게 그리고 실제로 환자 피부를 보게 되자면 좀 노인성 피부로 바뀌게 돼요. 좀 비닐처럼 얇게 이렇게 맨질맨질한 그런 피부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어떨 때 참고를 하면 좋으냐면 말초신경에 손상이 있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됐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있어 목이 아프거나 환자가 만났을 때 팔, 다리 쪽으로 이렇게 피부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면 이 사람은 탈식연근이 됐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마비, 감각마비 말고 피부 변화 이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딱 피부를 벗겼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 있으면 이 사람은 탈식연근이 심한 상태구나. 우리가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탈식연근으로 위축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전에 앞에 보면은 근육의 형질이 사라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위축될 때 조금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육의 무게가 감소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죠? 이것도 하나 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탈신경근 되면 타입 2B가 선택적으로 위축돼요. 그래서 탈신경근 손상 환자가 회복되고 나면 동작이 좀 느려지거나 굼떠지거나 파워가 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탈신경근 마비가 왔을 때 타입 2B가 선택적으로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 전기치료 자극을 하게 되면 타입 1, 2A, 2B 중에 2B 자극이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탈신경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동시키는 것보다 더더욱 전기 자극을 동반한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신경근 환자한테는 꼭 전기치료 같이 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내용이 이 사진인데 X축이 시간입니다. 다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요. 그러면은 무게 감소가 무려 50% 이상 진행이 돼버립니다. 탈신경근 지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탈신경근 되고 나서는 한 달 이내에 아트로피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환자가 왔다, 탈신경근이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한 요 정도 감소가 되어 있을 텐데 이때 전기치료를 딱 들어가게 주게 되면은 이런 위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회복되고 나서 80% 상태에서 20%는 올려주면 돼요. 근데 탈신경 되고 나서 아이고 이 사람이 큰 수술도 하고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한 달 뒤쯤 물리치료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회복돼서 치료 시작하면은 무려 근육의 50% 양을 올려줘야 돼요. 치료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효과도 더뎌지겠죠. 그래서 탈신경근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ASAP. 가장 빨리 먼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신경근의 무게 감소가. 오히려 또 이제 더 길게 보자면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만고만해요. 시간이 흘러가도 막 뚝 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면. 이때부터는 아이고 이게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놓쳤으니까 이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한 달 이내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만나면 하여튼 빨리 전기치료 처방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섬유증. 이게 아까 전에 간질,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 공간이 증식된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섬유성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모양, 이거 사실 이거는 아닌데 모양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소고기 등급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 등급이 이제 9번에 해당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풋불 해가지고 좋은 거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9번을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 3번, 4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있는 하얀 점들이 지방이거든요, 지방. 우리 고기 먹었을 때 부드럽다,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결국 지방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섬유증 환자들도 이렇게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서 위축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1번에서 점점 9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기로 보자면 지방이 아니고 섬유니까 질겨지겠죠. 질겨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트로피가 되면 하여튼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간질에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들이 많아지면서 섬유증이 발생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적 변화도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막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처럼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 원래는 신경에 만나는 쪽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 이 근육세포가 변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수축하려고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온 세포에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얘는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막의 변화는 슈퍼 센시티비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EMG 공부했을 때 수의적으로 수축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떨림 전이가 나타날 때 탈신경근 전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잔떨림 전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정기적 반응성이 변화돼서 극성공식이 역전되는 현상이 이런 생리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탈식연근이 되고 나면 단백질의 합성 능력은 감소되고요. 악효질, 콜라겐 섬유들의 합성 능력은 증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근육이 탈식연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근육은 필요 없는 구조물이 돼버립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필요 없는 구조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 필요 없는 구조물이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합성 능력을 감소시켜서 그 세포는 점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육세포는. 그러면 근육세포가 작아지면 주변에 공간이 이렇게 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결합 조직들이 증가되고 섬유증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쭉 연결해서 보자면 근육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내용과 결합이 돼요. 아까 뭐 이렇게 뭐가 작아지고 뭐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런 기초적인 세포 수준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탈신경근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기 자극하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전기 자극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 인접 조직의 유착, 아까 보면 섬유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섬유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되면은 지그들끼리 막 들러붙어 버려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치자마자 무게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데 그때 전기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흥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감소도 굉장히 막아줄 수 있겠죠. 혈액순환의 증진, 수축하니까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위축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신경의 재생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책 교재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많은 논문들도 신경의 재생은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생을 촉진할 수 없다. 그런데 논문 수준에 살펴보자면 연속 직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재생 속도를 증진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시용으로 외울 때는 위축 예방 최소화 이게 탈신경근의 목적이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럼 뭐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실제로 말초신경 손상 환자가 왔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EST 치료가 도움이 된다. 단상을 쓸 때 도움이 된다.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신경에 대한 활동 전이를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직류 형태로 쓰게 되면은 신경의 재생 속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NMES 말고 EST로 치료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신경재생까지 기억해버리면 국시 볼 때 되게 헷갈립니다. 탈신경근의 목적은 위축 예방 최소화다.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형에다가 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세요. 파형 이름은 사실은 EST, NMS가 아닌데 적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형 옆에다 적어보라라고 했는데 기기 이름은 EMS, EST, 전류의 이름은 IDC, SSC, MPC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이름은 모두 다 탈신경근 치료가 되는 인자치료의 형태 이렇게들 암기를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류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단속 직류 전류, 그러니까 직류 1초 이상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근데 중간에 끊어짐이 있는 경우 단속 직류 전류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신경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 전류라는 게 SC인데 그냥 정연파 전류라고 하면 보통 50Hz, 60Hz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헤르츠가 너무 높아서 맥동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맥동 시간이 짧다는 말은 탈신경근을 수축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린이 꼭 붙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1번 느린 정연파 전류, 2번 정연파 전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정연파 전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돼요. 왜냐하면은 맥동 시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느린이 꼭 붙어야 된다. 그리고 단상 맥동 전류라고 해서 단속 직류처럼 중간에 끊어주는 건데 단상이니까 직류의 형태겠죠. 근데 한 방향으로 1초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맥동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형태는 단상이니까 직류의 특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실습해봤던 EST 장비가 우리 단상 맥동 전류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류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책에 3번에 보면은 맥동 시간이라고 나오거든요. 맥동 시간 거기 셋째 줄 살펴보게 되면은 100에서 2000 마이크로세커 정도의 맥동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표현합니다. 1초가 몇 미리세커게요? 1초가 몇 미리세커? 모르면 항상 공 3개 붙이면 됩니다. 1초가 몇 미리세커? 미리세커는 100미리세커인데. 100미리세커? 1000미리세커? 제가 확인해서 쉬는 시간 뒤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맥동 시간이 우리가 정상 지배근은 C치가 1ms 미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0에서 2000ms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기 자극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파수 나타나게 되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연축하고 강축 중에 강축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축이 나타나려 그러면은 20에서 50Hz 혹은 80Hz 정도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탈신경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축이 나타나되 가장 맥동 시간이 긴 범위쯤 해당되는 25Hz 이하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면마비 치료할 때 몇 헤르츠로 할게요? 안면마비 연습할 때 몇 헤르츠? 1헤르츠 썼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겠죠? 왜 1헤르츠로 썼냐? 맥동 시간을 길게 하려고 1헤르츠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강축으로 쓰고 싶다 하더라도 25Hz 이상은 올리지 말자. 그러면 근수축이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류 강도인데 전류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이 나타날 때까지 해줘야지만 이게 EMS가 됩니다. EMS가 되려면. 그래서 강도는 근수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적용할 때 치료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치료 빈도는 하루에 1번 혹은 2번까지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 설정과 빈도 설정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극 배치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적응증과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탈신경근 마비 환자들한테는 어떨 때 적응을 할 수 있는가인데, 194페이지 넘겨보면, 얼굴 신경 마비라고 해서 영어로 facial nerve palsy, 우리 이제 배워봤죠? 이게 뭐 중추성이 됐든 말초성이 됐든 중추성도 가능합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탈신경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연습도 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겨드랑이 신경 엑실라리 널브가 나오는데 엑실라리 널브는 언제 주로 손상을 받냐면 여러분들 거기 첫째 줄 마지막 줄에 한번 볼래요. 뭐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잘 고장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용할 때? 그렇지. 목발 때문에 잘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적응증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엑실라리 널브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깊숙한 곳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치료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물음표 해놓은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말초신경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목발 짚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엑실라리 널브 문제가 났다. 그럼 어디가 약화되거나 어디가 고장이 나게요? 어느 쪽 근육이 약해지게요? 어깨 쪽 살펴봅니다. 델토이드 이런 거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육 피부 신경 마비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물음표라고 해놨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경 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팩토랄스 메이저 마이너 이런 근육들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노신경 마비가 나타나는데 노신경 라디알 널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타나면 어떤 변형이 나타난다. 이거 암기 요구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195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리스트 드랍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적응증 리스트 드랍 환자가 오면은 치료할 수 있다. 이때는 라디알 널브를 치료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부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보면 11.2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착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그림들 보면서 슈퍼피셜로 지나가는 포인트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신경마비, 얼라널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변형이 나타난다고 적혀 있게요? 얼라널브는
크로우 핸드가 나타난다. 크로우 핸드 한번 손 모양 만들어 볼래요? 크로우 핸드는 손이 어떻게 되게요? 갈키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 널브가 마비될 때는 주로 갈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손이 나타나면 갈기 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올라 널브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가져야 돼요. 라디알 널브라는 거는 리스트 익스텐서를 지배하는 근육입니다. 라디알 널브는. 그러면 라디알 널브가 마비되니까 리스트 드랍이 된다. 이게 당연하죠, 보면. 올라 널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EST로 작용해 봤잖아요. 수축할 때 모양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비가 돼도 이렇게 마비가 된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뜨니까 마비가 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올라 널브는 이렇게 수축시키는 신경인데 얘가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마비가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 널브가 지배하고 있는 신경 중에서 룸브리칼 머슬이 가장 강하게 마비가 와서 그래요. 룸브리칼 머슬이라는 거는 MP 플렉션, 그 다음에 IP 익스텐션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룸브리칼 머슬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크로우 핸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MP가 플렉션 해준 룸브리칼이 마비됐으니까 MP는 익스텐션으로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IP 조인트가 익스텐션 해주는 룸브리칼이 마비가 됐으니까 IP는 플렉션으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P가 하이퍼 익스텐션 되고 IP는 플렉션 되는 게 크로우 핸드, 올라 널브의 마비. 룸브리칼 머슬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196페이지에 정중신경, 메디안 널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앞에 핸드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핸드는 뭔지 배웠다, 안 배웠다? 앞에 핸드 배웠어요. 앞에 핸드 하면은 손 모양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뉴트럴로 하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돼요. 엄지가 여기에 있는 MP 조인트 관절로 보자면 MP 조인트 배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엄지의 MP 조인트도 같은 공간이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을 건데 우리 인간의 손은 원숭이와 달리 오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의 MP 조인트는 나머지 MP 조인트들보다 이게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뉴트럴이라는 겁니다. 근데 메디안 널브가 마비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오포지션 해주는 근육들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엄지가 이쪽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 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원숭이와의 차이점 뭐냐? 우리 인간은 엄지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이렇게 잡고. 원숭이도 두 번째 손가락은 잘 써요. 콧구멍도 파고 하거든요, 원숭이도. 그런데 인간만이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이렇게 물건을 잡아야 돼요. palm을 이용해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잡고 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아요. 하여튼 그게 이제 달라가지고 메디안 널브가 손상되는 게 결국 오포넌스들 마비가 오면서 이런 변형들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에 보게 되면 넉다리 신경과 폐쇄 신경이라고 해서 페모랄 널브, 옵트레이터 널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자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힙 플렉션, 뭐 이렇게 쿼드리셉스 이런 쪽 지배를 하고 있는 신경인데 이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널브보다는 근육을 생각하자. 이게 페모랄 널브 마비되면은 쿼드리셉스 약화돼요. 쿼드리셉스 근육에다가라도 붙여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8번에 보면은 궁둥신경이라고 해서 사이아틱 널브가 나오는데 사이아틱 널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우리 이제 다리 쪽이 저리다.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저리다. 뭐 이렇게 할 때 뭐 피리포미스 신드롬 뭐 이런 거 결국 사이아틱 널브거든요. 사이아틱 널브 붙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이아틱 널브는 굵게 내려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 적기를 티비아 널브, 페로니알 널브로 나눠집니다. 근데 페로니알 널브는 딥과 슈퍼피셜로 또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로어 레그를 지배하고 있는 삼총사들입니다. 이거 보면 학생들 외우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요번에 한번 딱 정리를 해보세요. 티비아 널브는 로어 레그, 아래쪽 다리의 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플란타 플렉서들, 그리고 뒷면에 대한 더마톰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티비아 널브는. 그리고 페로니알 널브 중에 딥페로니알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리, 로어 레그의 옆면의 더마톰, 옆면에 있는 근육, 페로니알 머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피셜 페로니알 널브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지배하고 있고
대표적인 근육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레그 신경 외울 때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삼총사 딱 정리해서 외우면 라디알 널브, 메디안 널브, 얼라 널브와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이것도 안 까먹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의 4번, 197페이지 4번에 보면 적응증 나오고 있는데 적응증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탈신경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적응증들이에요. 이런 거 왔을 때 환자를 치료해라. 이런 변형이 나타났을 때 신경을 찾아서 치료해라. 이런 개념인 겁니다.